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이 드디어 내일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요.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영수회담의 형식이 정해졌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지금 이 세 명이 배석을 하고 1시간 동안 차담으로 이뤄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배석자가 꽤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배석자가 있다고 해서 이 배석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배석해서 이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뜻이 이 4대4 영수회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에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석자가 있는 4대4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배석자들이 참석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이 함께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함께합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이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이 배석하진 않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대통령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라든지 특히 과거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법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해야지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소를 나누시는 중간중간에 어떤 보충 자료라든지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서 민생 정책을 많이 제안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초 저희는 민주당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16가지 정도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3+1로 저희가 이제 의제를 좀 줄였죠. 네. 근데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받지 않으시든지 간에 어쨌든 충분히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총리 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중에서도 빨리 교집합을 이뤄서 조금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결과물을 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어떤 그 모습과 또 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홍보수석과 저희 당의 대변인이 같이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양측은 지금 의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차를 보여왔거든요. 이 3차 실무회동에서 의제에는 결국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양측 얘기 들어보시죠.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좀 제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담이 진행됐다면 훨씬 성과적인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토 결과를 미리 받아서 좀 성과를 얻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에 방점을 두면서 일단 거기에서까지 합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일단 만나기로 한 거는 민주당에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누가 양보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통 큰 결단을 하였다라는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뭐 의제와 관련해서 실무회담 사이에 어떤 뭐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결국에는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일각의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제 이런 거 제한 없이 일단 만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영수회담과 관련된 또 실무 협의들도 또 그 물살을 타서 이제 시간과 날짜까지 정해진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당연히 의제가 좀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수회담에서 뭐 실질적인 성과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두고 또 협의를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의제 제한이 없다는 건 또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도 의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아마 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대신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어떤 지금 민생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온 정권 견제에 대한 민심 등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양측이 이렇게 기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첫 만남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 강성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16개 의제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영수회담 정례화 이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민생이라고 지금 정부도 이야기하고 여당도 이야기하고 야당도 이야기하는데 야당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생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이전에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약 8차례나 요청을 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항상 민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역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어쨌든 총선 결과에 민의를 보여줬는데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회담을 앞두고 의제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16가지 이상 플러스 알파를 또 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는 양측 다 민생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분명히 이 안에서 정치적 이점에 대한 계산들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제로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화의 맥락상에서 다 받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전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동안에 계속 표면적으로 민생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생과 관계된 의제라면 어떤 것이든 받겠다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수회담이 차질을 빚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영수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의제 1시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한 번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 이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영수회담이 계속해서 있었었는데 이때까지 결과를 도출했던 유일한 영수회담인 김대중, 이회창 총리의 영수회담 같은 경우 보면 7번이나 만남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그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양측에서 서로 의제들을 풀어놓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일단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현안, 정쟁이 아닌 것들로 2차례, 3차례 만나지면서 민생 현안 위주로 국민을 위한 의제들이 다루어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김민수 대변인께서 민생에 대한 개념이 양측이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고정욱 차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제 중에 하나가 이 25만 원 지원금 안건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첫 만남에서 이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민생 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이 민생 지원금을 선뜻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총선 때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실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키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사이의 입장차가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첫 만남에서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왜 만났느냐, 만나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로 25만 원 지원금 안건에 대해서요.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만나자,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차이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생에 대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공의 민생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두 분이 만나신다면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견 정말 합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생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두 분 사이에 시각차는 존재할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영수회담 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은 이런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꺼내놓고,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대화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에 대한 좀 반론도 펴주시고, 그러면 정부로서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번 영수회담으로 양측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과 소통하는 이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는 이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요, 이 영수회담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만약 성과가 없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잃을 게 많다고 보십니까, 국정처장님? 앞으로 아마 그 타격은 대통령실이 더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 국정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라 하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물입니다. 영수라는 것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집권 여당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는 여당 총재가 야당 총재를 만나서 영수회담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영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표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회담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과거 이제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을 때 의례적으로 영수회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만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런 영수회담이 과연 필요한가? 제1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만나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내일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첫 만남 자체, 그리고 성사됐다라는 것 자체에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정 차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인 시절에 있었던 그런 용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뭔가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당정 분리를 이제 실현하면서 영수회담의 횟수가 굉장히 줄었죠. 그리고 사실상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었는데 이 회담 자체가 여당의 대표가 뽑힌으로 좀 미뤄지면 어떻겠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당한 안건들 자체가 여야 국회에서 의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마도 여당의 대표가 뽑히면 또 여당과 야당의 대표 간의 대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이 안건들이 만약에 25만 원 안건부터 아무것도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양쪽 다 타격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야당에서 의제만 16가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야당만 의제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108석 지금 아주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그럼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온 국민이 동의할 만한 안건, 아젠다를 잡아서 야당에 또 거꾸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들께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야. 이거 야당이 협조해줘야지라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108석 작은 의석수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의제를 지금 구분하지 말고 다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둘만의 이야기를 밀실회담이라고 하는데 네. 애초에 1대1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단어조차도 아마 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정치인 2명이 만났다라고 하면 전 이 둘이 의제 없이 만나도 충분히 많은 의제들을 논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극적인 타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고민했던 수많은 개혁 방향과 민생 현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회담 시간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 외에도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 제시하는 안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민주당 입장도 그렇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16개를 먼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많이 막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총선의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목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민생과 관련됐던 어떤 법안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양곡법이라든지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가 이거 정말 민생의 직격탄이거든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이 회담과 관련해서 성과물이 없을 때 뭐 대통령이 더 타격이 크냐, 이재명 대표가 크냐 하는데 저는 단언코 대통령의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는데도 다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영수회담에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와 그 성과물에 대해서 대통령을 어떤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총선의 민심을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정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번에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라고 해서요.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특검, 온갖 특검과 그리고 지금 25만 원 현금 지원하는 것, 그리고 양곡관리법, 그리고 이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현재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천조 부채 국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 한 해만도요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비용이 29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4%예요. 정말로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2조 이상의 또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현재의 문제를 막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지금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40, 50, 60이 됐을 때 이미 주머니가 털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해결 방법을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수많은 정책들을 논의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이렇게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양당이 지금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과가 없을 경우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리 걸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영수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왜 이런 여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아무리 총선에서 그 집권 여당이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제1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스킵됐습니다. 건너뛰고 지금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수회담은 뭐 용어도 부적절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대통령에게만 16개 의제를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까? 기승전 왜 대통령인 것입니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건너뛰고 무조건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겠다. 이것이 민주적인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빨리 제1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고 함으로써 집권 여당을 만든 이 세력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앞서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책임감 때문에 그 뒤에 그 후순위 작업이 굉장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중요한 문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표대결을 하고 표대결로도 안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닥치고 무조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서 단판 짓겠다? 이런 논의 과정은 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수회담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관련된 소식 채널A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